51번부터 해서 오늘 마무리하면 딱 끝나는 거고요. 아무리 우리가 52번을 풀었으니까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육모 전에 보는 마지막 정시랑 수업이 되겠고, 육모를 잘 보고 오시고요. 공지 하나 하자면 6월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목요일에 그냥 할 거예요. 네네. 목요일에 육모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육모는 좀 중요하니까. 그때 만약 시간이 남으면은 오모도 좀 풀어볼까 싶기도 한데, 네. 안 남을 것 같아요. 육모를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때는 어떤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도 좀 하고, 내가 이런 거 준비해야 되겠다. 뭐 올해는 이런 거 좀 낼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바뀐 점이 뭐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문제를 풀어드리게 될 거예요. 일단 모의고사를 열심히 보고 오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쵸? 51번을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 풀어드리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앵간하면 돌아가지 않고 좀 괜찮은 방법으로, 최적의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부 다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훨씬 더 잘 푸는 문제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는. 네, 뭐, 격세지감이 느끼네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아직 수학 초보였던 여러분들이 이제 5달도 풀고, 뭐 제가 푸는 거를 막, 저 정도는 쉽네, 그러면서 안 보는 것도 있고. 나쁘진 않아요. 잘하고 있으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죠.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풀 수 있냐, 관건이니까. 그래서 그걸 염두하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주자함수 A에 대하여 fx 가겠습니다. 예, fx는 a의 x제곱 더하기 b고요. 예, y축 대칭이네요. 그러면서 gx가 ln의 fx 빼기 10분의 1에 fx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합성함수로 봐도 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마음도 살짝 있기는 해요. 합성함수 그려야 될까? 네, 일단 볼게요. 그러니까 gx는 사실 이렇게 쓸 수 있죠. 제가 hx를 만들어서 hx가 ln x 빼기 10분의 1에 뭐 x-1인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hx랑 fx를 합성한 게 gx인 거는 우리도 다 알 거예요. 그쵸? h의 fx인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더 잘 보이는 게 뭐냐면 gx는 무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고 하는데 fx 값이 변할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gx 전체의 값도 무함수가 될 거예요. 합하면은 fx가 무함수니까 gx도 무함수가 될 건데, 일단 그렇다 치고 gx의 계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 문제를 좀 풀 때 생각을 해본 게, 얘 어차피 그리기 귀찮거든요. 이거를 열심히 그린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대로 미분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를 그리기가 편하면 두 개를 합성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리기 좀 애매하지 않나요? 이거 그릴까? 잘 모르겠네요. G'X 찾을게요. 어차피 0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얘가 fx분의 f'x 빼기 10분의 1의 fx'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x로 묶어줬더니 fx분의 1 빼기 10분의 1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f'x에다가 10의 fx에다가 10-fx라고 좀 써볼게요. 네,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합성함수를 좀 제가 적용을 안 하고 gx를 바로 미분했죠.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왜 이유를 설명했냐면은, 이 친구 그리는 게 그렇게 막 아뜩지가 않아요. 귀찮아요. 얘가 뭐 고배함수거나 쉽게 그릴 수 있는 함수이면은 우리가 합성함수로 따로따로 그린 다음에 합성해보는 게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이거 그리는 게 좀 짜증날 바에는 이대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거죠. 근데 이런 판단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가보겠습니다. 이게 G'인데, G'이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은지 볼게요.
자 보세요. fx가 a, b가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fx 애초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양수란 얘기예요. 네, 10 곱하기 fx가 양수일 거예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건 f'x랑 10-fx에 대한 건데 이 두 개를 그림을 한 번에 그려보면 f'x는 어쨌든 0,0을 지나갈 거 아닙니까? 네, 아니 y축 대칭이니까 지나갈 거고 10-fx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fx 이렇게 생겼겠죠? 마이너스 fx 이걸 10만큼 올렸을 때 근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다 같은 y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쵸?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나번조건 때문에 근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고 따라서 우리는 G'X의 최종 근이 총 몇 개냐면 3개입니다.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죠. 얘한테 근은 0이고 얘한테 근은 여기 마이너스 알파 나오게 되겠죠. y축 대칭이니까. 각각의 부호를 살펴보면은 선을 3개를 그리면 되겠죠. 한 번에 3개를 딱 그려서 3개의 근에 대해서 프라임의 근에 대해서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증가하다 감소할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gx 우함수입니다. 우함수니까 이 친구가 증가하다 감소하는데 정확히 y축 대칭으로 g가 그려지면 좋죠. 한 번에 그리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렸고요. 네, 제가 왜 gx 한 번에 그리려고 했냐면 이거 그리는 거 귀찮아서 이게 약간 외절이라서 그리기 귀찮아서 그려왔습니다. 생각해볼게요. 그러니까 우함수니까 이렇게 똑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고 여기가 알파인 것도 맞는데 왜 이렇게 잡았냐면 x는 여기서 극소값이라고 했잖아요. 네. 극소값이라 했으니까 모르는 걸밖에 없고 네, 모릅니다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서 극소값 0을 갖는다라고 제가 잘못 읽었네요. 극소값이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네. 그래도 1번 할 때 여기가 왔으니까 늦은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네. 자, 볼게요.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절대값 GT랑 해가지고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 할 때 HT가 불연속인 애가 7개라고 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절대값 그려볼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 상태로 한번 해봅시다. 이 그림이면은 자, 어떻게 돼요? 절대값 GX랑 절대값 GT가 만나는 점의 개수인 거 같죠? 이거죠? 문제가 물어보는 게 일단은 얘는 상수로 취급하는 게 맞으니까 지금부터 보면은 자, T가 2점일 때 두 개 만나다가 T가 2.5면은 네, 불연속 하나 그러니까 이거 불연속 하나 그러다가 계속 가다가 T가 2점일 때 불연속 또 하나 그 다음에 2점일 때 개수 달랐으니까 불연속 또 하나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얘는 정답이 아닐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다시피 이 극값이랑 같은 값을 갖게 하는 모든 xt 값이 다 불연속이 된다는 걸 알게 계획을 해보면 졸라 많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gx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면 더 문제죠. 절대값 씌우면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씌워보면은 하나 얘랑 똑같은 선 그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이거 높이 각게 맞춰줬을 때 9개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그냥 그리고 싶었던 이 그림이 맞는 것 같죠? 요거를 절대값 씌워보고 이것도 아니면 다른 걸 찾아볼게요. 자, 만약에 딱 극수가 0이라고 가정하고 그려볼게요. 선을 딱 그리면 높이 똑같을 거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이 그림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t의 값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정답이구나를 알아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0,0을 지나야 되므로 b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G에다가 0을 넣었더니 0이 나오려면 ln f0, f0b죠. ln b 빼기 10분의 1에 b-1 얘가 0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가 이거 약간 로그함수랑 다 나오던데. 근데 이게 그냥 찍어서 나오는 게 답이네요. 그렇죠? b가 1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자연수 b를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자연수 b를 넣을 건데 b에다 1, 2, 3, 4를 넣어보다 보면은 i가 동일없이 나오는 b는 1밖에 없네요. 왜냐면 여기는 자연수 넣으면은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가 나오게 되고요. 자연수를 넣으면 무리수가 나오게 되고 여긴 자연수 넣으면은 유리수 나오니까 둘이 똑같아지는 순간은 b가 1일 때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좀 저렇게 좀 찍어 맞춰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b가 1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가 아까 여기 구할 때 기침을 구해보면은 자 여기가 9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9. 그렇죠? 9. 그렇죠? 네. 왜냐면은 fx 뒤집으면 마이너스 1이고 10 올렸으니까 9라는 거 알았고 상관없나? 예, 어쨌든 구했고 그 다음 뭐죠? 뭐 구하는 거죠?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접근하면 돼요? 네, 가볼게요. 이거 미분한 거 지우고 하겠습니다. 인테그럴 b는 구했고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익스포넨셜의 fx요. ax 제곱 플러스 1 dx 그 친구 적분해서 이 적분값이 m 익스포넨셜의 a 빼기 19 나오게 하는 a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연수 a를. m도 자연수고요. 알았습니다. 적분하면 되죠. 뭐 이거야. 제가 다 아는 거니까 이거 알파는 구할 필요가 없었네요. 구할 필요가 없고 이 적분 그대로의 미분하고 이 x제곱 또 연쇄작용으로 구합시다. 2ax 이게 2a가 나오게 되고 2x제곱 2x제곱 2x제곱이니까 자,을 마 인테그랄 1입니다. 자, 이제 지울게요. 따라서 a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빼기 2ax에다가 이거 두 개 적분하는 걸 하면은 더하기 2a가 나오게 되고 이거에 2x제곱 나오게 되고 제가 여기에 0부터 a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a를 먼저 대입하면은 a의 세제곱 빼기 2a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거에 2의 a제곱이고요. 0 대입하면 빵빵 되고 빼기 2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이 친구가 m2의 a제곱 마이너스 19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통해 a를 구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네요. 좀 문제가 약간 좀 어렵거든. 내가 봤을 때 그냥 나는 이게 당연히 예전에 풀어본 적이 있는 것도 있어서 별 생각 없이 약간 몸이 반응한 느낌이긴 한데 어렵긴 해. 이 마지막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은 물량이 일단 적분해 봐야지 그럼 A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솔직히 좀 어려울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B는 구했다 치자. 아니 이 그림 찾는 것도 이거 지워볼게. 그러니까 이 그림 찾는 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나도 모르게 약간 손이 먼저 간 것 같거든. 0,1. 근데 저거 찾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걸 열심히 찾았다 한들 찾아서 B값이 1인 걸 구했다 한들 갑자기 밑에 있는 그 적분값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A를 미리 구해야 되는데 A는 어디서 구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 근데 밑에 걸 통해서 A를 구했어야 되는 문제라는 게 좀 의외성이 있었다는 것 같고 어찌되었든 2A 플러스 1이 19니까 우리는 A가 9라는 걸 알았어요. 그쵸? A가 9기 때문에 자연수 9고 그러면 이 친구의 값이 M이니까 그쵸? 여기에 9를 집어넣으면 정답 맞추면 되는데 난이도가 있네요. 9 곱하기 9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9의 제곱 더하기 19거든요. 그럼 이거는 7 곱하기 9의 제곱이니까 81 곱하기 7이요. 567이요. 19요. 586이요. 정답이 586이에요.
뭐지? 이걸 수능 시험장이나 모의고사장에서 만났으면은 약간 멘탈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마지막에 푼다 치고 30번 문제였을 거거든요. 마지막에 푼다 치고 그 전까지 멘탈 관리가 잘 돼 있어. 쾌적하게 다 풀어서 기분이 좋아. 한 30분 남았어 이거 푸는데 그럼 풀 수 있겠는데 시간에 쫓겨 있는 상황이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럼 방법이 그거죠. 앞전에 있는 29문제들을 쾌적하게 풀 수 있는 실력을 길러놓던가 아니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멘탈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정신 상태를 구축해 놓던가 둘 중 하나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너네가 그럼 이거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수학을 1등급을 쫓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1등급이 목표가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야. 1등급은 좀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중요한 친구들이 있을 건데 1등급은 나을 것 같은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자면 그때일수록 한 문제 한 문제가 좀 크다. 88점 1등급보다 92점이 좀 더 크고 92점보다 96점이 더 크고 이 수학 100분위가 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1등급 나을 것 같으면은 하나라도 더 맞추는데 집중을 좀 하자. 그것이 중요하다. 맞지? 그렇죠? 물론 1등급이 아직 안 나오시면은 1등급 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되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원을 먼저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림 그리는 게 좀 개빡센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도전해 볼 건데 그려놓고 약간 이쯤에다가 Y축 생성하고 이쯤에 P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지나게끔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잠깐만. 말 살짝 안 되네. P점을 좀 올려야 되겠어. Y축 좀 더 이쪽으로 당기고 P점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 네, 해볼게요. 여기가 Pn점이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여기가 이제 X축이고 망했다. 더 많이 내려가야 되네. 다시 해보죠 뭐. 여기까지 차이가 안 나는구나. Y축 좀 더 오른쪽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이쯤에다가 X축을 박아놓고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대충 얼추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그렸습니다. 자, 2점 Pn이고요. 2점 모르겠고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잠깐 볼게요. 이 문제가 Pn의 적선이 있대요. Pn의 적선이 있는데 Pn점의 적선과 수직한 직선이 있는데 그 수직한 직선이 하필이면은 이 점을 지난대요. 0,2n 제곱이라는 Q점을 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가 원래는 이 직선이 있고 이 접선이 있는데 이 접선에 접하면서 Pn점을 지나는 원이니까 딱 하나 있거든요. 그 원을 그리라고 했어요. 원이 마지막에 나온 거죠, 원래는. 그래놓고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걸었어요. 2등분하는 거니까 중심 지나야 된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중심의 이제 좌표를 찾는 문제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가 약간 푸는 루트가 거의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그 하나의 루트를 좀 알면 문제가 쉽거든요. 네, 근데 그 루트를 못 찾으면은 문제가 좀 개같이 식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건 사실 그냥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수능이 안 나오겠죠. 한번 나왔으니까 똑같은 문제 안 낼 거란 말이에요. 접근하는 컨셉 정도만 기억하는 게 좋긴 하죠. 그쵸? 그러니까 원 문제가 나왔는데 접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린 너무 당연하게도 중심에서 접점으로 선을 그을 거거든요. 그쵸? 이게 또 수직인데 그럼 얘네들이 평행하자는 거죠. 일단 이건 알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제가 P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거예요.
n제곱이잖아. 2n,4n제곱. 이건데 이 문제를 보면서 봐보세요.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한다는 건데, 그러면 교점으로도 구해보자 했는데 교점 어떻게 구할 거냐? 제가 이 중심 구할 건데 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점하고 이 점을 아니까 이 둘을 이으면 이것도 현이거든요. 현은 이 현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 제가 그리면은 또 중심 지나가거든요. 아, 내가 이 빨간색 직선을 구해보고, 왜냐면 두 점 아니까 구해볼 수 있고, 이 파란색 직선도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랑 한 점을 아니까요. 이 빨간색과 이제 이거 잠깐 지우고 흰색으로 그려놔야겠다. 내가 빨간색과 파란색 직선을 두 개를 구해서 교점을 구하면 원의 좌표를, 중심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이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풀려면. 네, 이 접근 못하고 나머지 방식은 싹 다 계산이 개 같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저게 그나마 제일 간단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먼저 파란색 직선을 구하면 이 직선은 P점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거든요. 이게 y는 x제곱이니까 미분하면은 2x니까 P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4n이거든요. 4n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기울기가 4n인데 0,2n제곱 지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첫 번째 이제 파란색 직선. 빨간색은 뭐예요? 두 점의 중점을 지나고, 중점은 n,3n제곱이에요. 그래서 중점은 n,3n제곱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이 두 점의 기울기의 수직이니까 두 점 기울기는 2n분의 2n제곱이요. 기울기 n이네요. 자, 이 기울기 n이면 얘 마이너스 n분의 1이겠죠? y는 마이너스 n분의 1 x에다가 얘 지나고 이거 지나는 점이죠. 두 점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저희 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 좀 정리해볼게요. 마이너스 n분의 1 x 더하기 3n제곱 플러스 1이라고 정리하고요. 연립할게요. 4n 더하기 n분의 1의 x가 n제곱 더하기 1이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연립을 하시면은. 됐죠? 네, 따라서 이것도 통분해주면 되겠죠? 4n제곱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x는 4n제곱 더하기 1분의 n 곱하기 n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게 x의 좌표가 되겠어요. 자, y좌표는 어떻게 구할까요? y좌표는 이 x 값을 여기에 대입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y좌표는 4n제곱 플러스 1에 위에다가 4n 곱하면 4n제곱에 n 플러스 1 나오고 더하기 2n제곱이 되겠죠. 통분해주면 더 좋죠? 2n제곱을 곱하면은 8n4제곱 더하기 2n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더하기를 통분해주십니다. 자, 우리 어차피 잘 들어보세요. 중심의 좌표를 구했죠. 문제에서 원점으로부터 중심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원의 넓이 절반 때리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중심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건 예분의 예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분의 예를 하라는 거죠. 바로 하겠습니다. 4n제곱 플러스 1분의 n은 n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얘는 없어지겠죠. n도 하나 까줄 수 있겠네요. n 하나 까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건 좀 정리 좀 합시다. 이게 맞나? 그러면 8n 세제곱에 4n제곱 더하기 6n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이게 기울기고, 이 기울기를 n으로 나눠달라 했으니까 정답이 나왔네요. 그쵸? 네,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면 세제곱한 8n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쵸? 답이 8이 맞니? 아니니? 모자르게 된다. 답 뭐야? 12예요? 아, 15지? 이게 이거네요, 지금. 그쵸? 네, x가 n제곱이었네요. 그럼 12n 세제곱이 되겠네요. 12n 세제곱이었네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쵸? 그러니까 12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54번 하겠습니다. 54번 문제가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어떻게 봐봐요. 53번은
어떤 교점과라고 했을 때 그 직선의 교점을 구하려고 노력해보자. 직선 두 개 잘 찾아보자. 이게 좀 중요한 문제였고요. 나는 난이도 있는 문제였어요. 54번도 식이 기니까 다 할게요. 알았죠? 54번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많은 아이들을 좀 약간 고통 속에 빠뜨렸던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 엄청 어렵진 않거든요. 약간 이 극한 구할 때 최고차만 잘 보면 된다는 마인드인데 문제 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그려보면은 이 아이가 어쨌든 세근을 가져요. 여기가 0, n, 3n 제곱인데 이거보다도 문제에서 극대가 되게 하는 x값을 더했으면 어차피 미분해야 됩니다. 극대가 되게 하는 걸 찾을 건데 이 친구 지금 전개해보면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n의 x제곱 마지막으로 3n 세제곱의 x거든요. 미분하면은 3x제곱 F'을 구하는 거죠. 마이너스 2배의 3n제곱 플러스 nx 더하기 3n 세제곱인데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애들이 멘탈이 좀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데 인수분해 안 되는 건 그렇다고 치자. 인수분해 안 되는 건 그렇다고 치자. 어차피 이렇게 생겼을 거고 나 이 친구 an 구해볼만 해. an이가 알파 n이야 an이죠? an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래 공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좀 문제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자세히는 아니고 자 이걸 했을 때 어차피 그러면 FAN은 이거잖아요. 이 선이 FAN일 거 아니에요? 얘랑 만나는 얘 말고 다른 점 BN이라 두기로 했고 우리 지금 얘네들을 곱할 건데 얘네들보다 얘네 대해 쓰는 건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얘 근의 공식 쓰면은 여기 근 n에 대해 구할 수 있고 여기 근도 n에 대해 구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거 1대 1대 1이니까 bn도 근제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이 문제가 루트를 잘 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극소값 구해놓고 두 아이 가지고 지지고 볶는 것보다 더 편한 방법은 변곡점을 활용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변곡점은 눈에 바로 보여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자, AN을 먼저 구할게요. 근의 공식을 통해 구합니다. 3분의 3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자, 3n제곱 플러스 n의 제곱 빼기 9n 세제곱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으시죠? 그렇죠? AN이 이거죠? 근데 변곡점은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이 친구를 찾는 것도 좋지만 변곡점을 바로 보시면은 변곡점이 3분의 이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눈에 좀 띄어야 되는 게 얘한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이 한 칸의 거리 구해서 그거 3개를 더해주면 BN이 나올 건데 한 칸의 거리가 이 친구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결국 이 한 칸의 거리는 3분의 루트 이거거든요. 이게 한 칸의 거리거든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 내부에는 루트를 약간 별이라고 칠게요. 아주 계산하기 편하게. 이 별표입니다. 이거 별표. 딱 이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한 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BN을 구하려면은 이걸 하나, 둘, 세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A한테. 그래서 BN 같은 경우는 바로 쓸게요. 3분의 3n제곱 플러스 n에다가 이거 3개 더했으니까 더하기 2배의 루트 3n제곱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9n 세제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AN, BN을 구했는데 여기서 이제 AN, BN 곱하고 n세제곱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 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루트가 나왔으니까. 유리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 내내 논의해 드렸죠. 이런데 봐봐 여기까지 오는데 머리를 많이 썼을 거 아니야 에너지를. 그래도 몸에 이거 있어야지. 유리화를 할 때 뭘 확인해야 돼?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위에 거 봐봐. 위에 거는 최고차 3n제곱인데 얘도 3n제곱이 최고차야 루트 까면은. 얘네는 0이니까 유리화를 해야 돼. 근데 이거 봐봐. 최고차랑 여기 최고차 더하면 0 안 나오지. 얘는 유리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판단이 돼야지. 야, 잘 들어봐.
이거 낑낑대면서 애들이 그랬는데 이거 유리화 했을 거 아니야. 얘도 유리화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안 풀려. 이 새끼 유리화하면 안 풀린단 말이야. 멘탈이 나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얘는 하면 안 되고 얘는 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고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는 유리화를 해주면 이제 3 곱하기 3n제곱. 지금부터 최고차만 쓰는 것도 바람직하죠. 왜요? 이거 플러스로 플러스 루트로 쓸 건데 이거 최고차 3n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능 때는 잘해줘야죠. 최고차만 쓰는 거. 자, 위에 거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편하네요. 이거 제곱에서 이 제곱 날리고 9n 제곱만 남았죠. 편안하죠? 그쵸? 그쵸? 네. 이게 a n 쪽이고요. bn은요? bn도 이제부터 최고차만 쓸게요. 자, 이 친구는 루트 밖으로 나오면은 3n제곱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바꿨으니까 6n제곱, 9n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자, 3분의 9n제곱이 되시겠습니다. bn은요? 잘못한 게 있네? 없는데? 그쵸? 네, 거기에 n세제곱 나누라 했으니까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차만 쓰는 것도 습관을 들여야죠. 언제 저거 다 쓰고 있을 거야, 멘탈 박살나게. 그렇죠. 어차피 이제 극한 구할 테니까 너네가 뭐만 할 때 루트 나오면 유리화 할 것만 딱 해. 유리화 하는 순간부터 이제 최고차만 써. 유리화 하는 순간부터 최고차만 쓰면 되잖아. 자, 마무리 해볼까요? n세제곱 위에 나누죠. 나눌게요. 자, 여기는요. 이거 6n제곱이네요. 6n제곱. 지워 6n제곱. n제곱 없어졌죠? 다 끝났죠, 이제. 3 없어지니까 정답 2분의 3이에요. 그렇죠? 2분의 3이니까 더하면은 5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54번을 쾌적하게 풀려면 유리화 할 거 안 할 거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은근히 분복점의 대칭점 이용하는 게 구하기가 편하잖아. 잊지 마시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봐봐요. 딱 이 부분이 대칭축이라는 건 이제 알 거 아니에요. 분복점 x좌표. 근해공식을 쓰더라도 무조건 여기가 대칭축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활용하는 게 더 좋겠더라도 경험적으로 알면 도움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55번 하고 쉴 거예요. 얘들아, 기출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문제 6월부터 하는 거는 그 사설 문제들 중에서 좀 수능이랑 관련된 거 편집해서 준다 했잖아. 오빠 사설 문제집에 어떤 그런 어려운 문제들 가져올 건데 어제 영상 찍었어. 가져오긴 할 건데 일단 콜이 좋을 수밖에 없기는 해. 내가 뭐 해서가 아니고 애초에 그걸로 이제 만들어서 쓰시니까 다들 본인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하잖아. 안 좋은 문제도 엄청 많았을 거야. 좀 얘기하자면 그 기출이야 풀어본 적도 있고 아니면 모두 있고 해설도 널려 있고 하니까 그냥 뭐 니네가 어떻게든 이걸 풀어왔는데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만희는 뭐가야지. 내가 그 문제집을 줄 때는 숙제는 무조건 하되 다 맞을 수 있나 자꾸 점검해야 돼. 점검해야 돼. 너네가 걔네들 그 해설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해설이 없겠지. 일단 있을 수도 있지만 찾기 힘들겠지.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진짜 완전 또그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려서 문제를 푸는 느낌이 들 거 아니야. 그때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요거 풀 때 그 뭐 기출이니까 해설 보고 오는 것도 딱히 뭐라 하지 않았거든. 이미 널려 있는 걸 어떡하냐, 그치? 본인이 잘 하고 싶으면 확인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막 개 같은 문제도 놓지 않을 거거든요. 네.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거 이제 당장 6월부터 시작을 하겠죠. 수원, 수투, 미적순으로 갈 거고요. 근데 수1을 애들이 잘 못 들을 확률이 높죠. 6월달에 이제 기말고사 보니까. 그래서
제가 수원이랑 수트를 좀 약간 이번에 섞어볼까 좀 고민도 해요. 이작은 따로 하고. 네. 수원과 저는 수원을 듣고 싶은데 수원을 잘 못해. 그러니까 잘 못해서 듣고 싶은데 괜히 기말고사 때문에 못했는데 어떡하죠 하는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수원 수트를 섞어서 6월치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적분만 8월에 연습해서 부모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계세요. 하겠습니다. 얘는 그림을 좀 그려줄게요. 양의실수 전체의 집합 정의됐고 역함수가 있대요. 근데 이 아이를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일단 이거죠. 고배함수니까 그려주는 게 좋죠. 미분하기 전에 이게 낫고요. 이 친구 0에서 접하고요. 자, 이 친구는 0에서 1억 가는 함수라는 건 다 알고 하시고요. 둘이 이제 붙었는데 좀 재밌는 함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수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양의 실수만 볼 거니까 자 0에서 접하고요. 0에서 접하는 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고 얘 0으로 가는데 둘이 붙으면 레벨이 똑같아요. 4로 가게 돼요. 그러면 그리자. 4로 가니까 좀만 크게 그려볼까요? 점근선이 가네요. 두 아이가 무한대로 갔더니 붙었을 때 극한값이 4다는 건 점근선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보세요. 얘네 보니까 4보다 클까 작을까? 작죠? 4보다 크려면 이 친구가 12보다 크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부족하잖아요, 분자가. 4보다 그러니까 보세요. 0에서 접하면서 출발하는데 4로 점근해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실 줄 알면 좋겠죠. 일단 그런데 문제에서 역함수 GX니까 네, 오른쪽은 1대1 대응이 맞네요. 역함수요? 뭐지? 왠지 이거 접하기 그리고 싶은데 Y는 X. 일단 되는 대로 해봅시다. 네, 마음에 안 드네. 그럼 역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시작해서 역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X는 4에 정근해야죠. 당연히 지사죠. 원래 함수가 Y는 4에 정근하니까 역함수 X는 4에 정근하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문제 보겠습니다. hx가 f 빼기 g래요. 흰색 빼기 파란색인 상황이고 네, 정의역은 0부터 4까지 나왔죠. 왜냐면 역함수가 4 이상이 없으니까. 보겠습니다. 1번 h1은 0이냐 1,1을 지나냐고 물어보는 거네요. 함수가 1,1 지나네요. 그럼 맞는 것 같은데? 아닌데 1에서 접하면 어떡하지? 몰라. 일단은 1,1 지나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fx 1,1 지나요. 자, 니은번 이거 좀 구해보자. 안되겠다. x제곱 플러스 3에다가 4x제곱이랑 y는 x랑 교점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안 접하네. 지금 보니까. 봐봐. 근이 0인 건 세지 않을 거니까 나눌게. 알았지? 그리고 x제곱 플러스 3 4x니까 접하진 않았네. 너무 특정만 생각해봐야 돼. 근이 1하고 3이네. 그지? 그럼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볼까? 내가 너무 특이점만 생각했어. y는 x에 대해서 1하고 3을 지나가게 만들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할게요. 원래 함수가. 그럼 역함수는 이렇게 가서 그냥 간다 할게요. 그쵸? 그렇습니다. 1하고 3이네요. 접하지도 않았네요. 네, 이거 한번 구해보는 게 맞았는데 귀찮아서 계속 미뤘던 걸. 네, 가봅시다 이제. 자, 두 개의 양수 AB에 대해서 4보다 작은 양수네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H의 값이 최대라고 물어보게 하는 AB를 물어봤는데 야, HX가 F 빼기 G다. F 빼기 G 함수가 적분값이 최대가 되려면 fx 빼기 gx가 항상 양수인 구간만 보면 되니까 1부터 3이네. 흰색에서 파란색을 빼는데 나머지는 무슨데 a가 1, b가 3이어야 되니까 두 아이의 차이는 2가 맞죠. 2가 맞습니다. 간단한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제가 fx 뭐 할 게 없네요. 적분을 직접 해볼 필요도 없는 문제고 쉽죠? 디귿번 할게요. h'x의 최대값 물어봤는데 h'x는 이거거든요. 얘거든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내가 x를 아무데나 잡아볼게. 이미 전에 이제 머릿속에 정리는 끝났는데 x를 이런 데를 잡았어요. 그럼 fx의 기울기 이거고 gx의 기울기 이거고 서로 빼는 거거든요. 약간 애매하죠. 자, 이런 데를 잡으면 fx의 기울기 이거고 gx의 기울기 이거니까 이건 좀 볼만하죠. 그쵸? gx가 더 작고 그러니까 f의 기울기가 더 크고 gx는 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를 처음에 그렸을 때 제가 원래 확인해 볼까 하다가 안 했는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확인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이니까 제가 지금 이걸 그릴 때 위화감이 좀 위화감? 이런 게 들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부터 접하면서 올라가는데 얘 변곡이 있네? 뭐 하나만 있을까? 좀 이런 궁금함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이렇게 그렸거든요. 변곡이 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변곡점이 어떤 역할을 하냐. 곡률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어떤 역할도 있어? 최대겠죠. 그러니까 전수를 말하면 안 되고 맞긴 한데 그러니까 기울기의 값이 최대나 최소를 담당할 때가 많잖아요. 프라임의 최대 최소를 담당할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 변곡점은 f 프라임 함수 입장에서는 극대극소 값이란 말이에요. 맞죠? 프라임 입장에서는 얘가 극대극소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기울기가 최대와 최소일 확률이 높은데 일단 그래서 제가 봐봐요. 제가 먼저 F'이 최대인 걸 찾으려고 했어요. 이 친구 최소는 잠깐 차치하고 이게 최대인 걸 찾아보려고 고민해 보니까 여긴가 어딘가에서 변곡점이 최대인 것 같아요. 그쵸? 그 점을 찾아볼게요, 일단. 네. 그 점에서 G'이 최소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거의 느낌상 변곡점이 1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 둘이 교점이라서. 근데 보자고 한번. 안 그러면 문제 좀 빡세긴 하니까. 가볼게요. 미분해야 되겠죠? 변곡점 찾으러 갑니다. 이 미분하면은 8x에 x제곱 플러스 3 빼기 8x 세제곱이 됐네요. 보시고요. 간단하게 나오네. 기분 좋은데 24x 네, 알겠습니다. 프라임이 이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이 친구 증가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감소하는 구간 없어야 되거든요. 0 이상에서. 맞죠? 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0 이상에서. 자, 두 번째. 이번엔 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게 2프라임이죠. x제곱 플러스 3의 4제곱 분의 이거 미분에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요거 미분하면은 2 나오고 2x 4 96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3인 것 같아요. 단순으로 좀 개빡치는데 맞겠죠? 일단 이거 하나 지울게요. 네, 하나 지우고 전개점 할게요. 전개점 24x제곱 96 24 72 마이너스 72 맞는 것 같아요. 3 24 72니까 이 친구가 마이너스 72에 x제곱 플러스 72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양수 부분 볼 거고 어차피 얘 양수 부분에서 x 1이 근이기 때문에 1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나 운이 좋은 거죠, 이건 사실. 왜 운이 좋냐면은 fx가 변곡점이 있는데 그 변곡점에서 그 기울기가 최대일 건데 그 점이 gx랑 1,1에서 안 만나면 우리가 그러니까 g' 얘는 f가 1일 때 최대인데 그때 G'이 최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원래 알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마침 1,1이 교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fx가 최대면 gx는 최소를 깔아줘야 되는 게 맞죠? 이 점에서 교점이고 서로 기울기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 문제는 좀 운이 좋았던 문제이고 물론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의도해서 냈겠지만 확인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약간 이런 얘기예요. fx가 가는데 여기가 변곡점이야. 봐봐. 변곡점이고 가.
gx가 예를 들어 이렇게 가르치자. gx가 변곡에서 교점이 아니에요. gx는 변곡이 여기라고 치자.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서로 여기랑 여기가 서로 변곡점에 대한 부분들이고 교점은 다른 데 있다고 치자. 그럼 망한 게 내가 여기가 x는 1이라고 하면 점들을 더하면 f'1 빼기 g'1인데 g'1은 이게 최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f'1은 최대가 많은데 여긴 최소인데 또 그때 마주보는 그 같은 x 값은 얘는 최대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었던 거지. 신경 써야 돼. 나 좀 강조한다. 이 문제 오래 뺄 건 아닌데 이 부분 꼭 확인해줘야 돼. F'이 최대가 맞는데 그게 교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예요. 이걸 구하면 되겠고, 자, F'이 얼마죠? 16분의 24니까 2분의 3이네요. 야, 그럼 G'는 역수니까 3분의 2겠죠? 네. 역수, 이 G'는 3분의 2가 최소였겠죠. F는 2분의 3이 최대니까. 그렇죠? 하필이면 교점이었으니까, 변곡점이. 응? 6분의 5인데? 지금 틀렸어요? 아, 네, 기억 이름만 맞았네요.